부디의 부동산 이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627 대출 규제의 영향, 이것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정부의 이번에 초강수 대출 규제, 이게 나오리라고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했죠. 왜 그러냐면은 현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책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값이 너무 급등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627 대출 규제가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아파트 청약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게 의외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금 이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6억 이상은 절대 대출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최대 대출을 해주는 규모가 6억이죠.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지방시장은 빼고요. 자, 그래서 이 대출 규제를 한 이유는 뭐 뻔하죠. 다주택자 집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 무조건 1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닙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강하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면은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였죠. 집값이 역대급으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던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아파트 청약시장도 문제고요.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결국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 그러니까 최소한 6억 대출, 6억을 다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 6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4억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 자, 그러면 정부에서 집을 다 그냥 준답니까? 아니면 공공임대로 주겠다는 겁니까? 참 대책이 좀 희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R114에 따르면요,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수도권 단지가 총 101곳, 98,783가구. 자, 그런데 여기에 몇 단지, 한 두세 단지만 제외하고는 이번 대출 규제에 적용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붙은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라는 거죠. 조건부 전세대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 주택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세 대출을 실행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통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막아놨는데요. 6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모든 분양단지에 적용된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분양단지들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거는 뭐 이 청약시장뿐이 아니라 모든 지금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책이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파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요, 이번 대출 규제가 새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엇박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죠. 자, 이게 과연 문제가 뭘까요?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지금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즉, 재개발 재건축에서 우리 이주비 대출이 6억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주비 대출은요,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기존 주택을 비우고 새 주택 입주 전까지 어디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한, 거치를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본래 주택 구입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비 대출까지도 지금 주택 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해서 6억으로 동일하게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자,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사업장에서 이주비 대출을 이용해서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똑같은 명분으로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이번에 이주비 대출도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우는 꼴이잖아요. 이게 참 정책을 조금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주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금 뭐 한남 2구역 한남 뉴타운 있죠? 한남 2구역. 3구역은 이미 다 지금 뭐예요? 다 이주를 거의 다 지금 마무리 짓는 단계고 있지만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최대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최고로 많이 받아봐야 6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발 시장, 재건축 시장, 이 정비 사업에 지금 불똥이 크게 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이 정책, 이것과 과연 이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요를 늘려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요. 대출 규제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를 멈출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이 경고의 목소리, 이거를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국토부에서 이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에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그래서 공급이 위축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그런데 배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그냥 생각한 대로 뭐 뒷일은 둘째 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남 2구역, 뭐 개포주공 5, 6, 7단지, 잠실 우성 4차, 노량진 1구역 52개 사업장 5만 세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서 지금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도로암이 타불이 될 가능성이 거의 95%다. 5%는 뭘까요? 5%? 제가 95%라고 얘기했죠. 5%는 그래서 요는 신랄 같은 또 뭔가 희망을 남겨놓은 거죠. 혹시 또 뭔가 정책이 또 바뀌지 않을까? 또 뭔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대책들이라는 거죠. 정부의 수요 억제책 이런 걸로 주택 수요가 없어지면서 집값이 잡힐까요? 우리 이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수요 억제책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있다. 이번엔 맛보기에 불과하다.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수요 억제책,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그리고 지역 규제,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로 수요 억제를 하면서 이런 수단을 동원을 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잖아요. 우리 항상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요 억제책을 쓰고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했지만 안 잡혔죠.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안 잡힌 교훈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정책을 폈죠. 똑같이. 하지만 좀 더 강하게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안 잡혔어요. 그때도. 지금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패를 교훈을 삼지 않는다는 거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는요, 반드시 너무 급등하면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잡아야죠, 집값. 하지만
집값을 잡는 거, 이 수요 억제가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참여자들이. 그렇다면 뭐예요? 근본적인 건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수요 억제만 남발해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있어야 되죠. 이거 너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상승론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확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요.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건설사에서 공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익이 남아야지. 뭔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 수요가 없는데 공급하면 미분양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수요가 없다면 건설 집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는 언제 늘어요? 수요는 가격이 올라야 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격이 올라야 사람들은 집을 사볼까?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때 바닥에 산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수십 년을 했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올라야 더 오를 거야 라고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켓에서 오픈런을 하잖아요. 새벽에 막 줄 서가지고 싸게 판다고 가서 기다리고, 부동산 시장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수요는 가격이 올라야지 수요가 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집을 살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죠? 바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또 하나는요, 1기 신도시에서 200만호 건설 공급 물량이 쏟아졌을 때가 집값이 하락했을 때예요. 그때 외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로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이거는 참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6.27 대책이 나와서 시장은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사람들이 눈치 보기 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집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요. 지금 팔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죠. 왜? 과거에 학습이 돼 있잖아요. 과거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알아야 되고요. 자, 이번에 이런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재개발 시장, 이 주요 정비사업지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가구당 20억에 가까운 이주비를 받아왔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런 데들 또 영향 상당히 많이 받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뭔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데 박차를 가야 되는데 수요 억제책을 계속 내놓는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새로 임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고 뭔가 규제를 풀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뭐예요? 공공임대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자, 이건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공공임대를 많이 늘린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 집주인들이 임대를 많이 늘리는데 찬성을 합니까? 잘 안 하죠. 임대를 되도록 적게 늘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 LH가 주도해서 조합원들 땅 전부 내놓게 되면 우리가 잘 지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남는 부분에 일부분을 조합원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또 일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동산, 일단 저는 정부에서 강한 신뢰를 줘야 된다. 시그널을 줘야 된다. 어떤 시그널이에요? 자, 지난 정부, 우리 그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랑 틀리다. 우리는 공급을 강하게 늘려갈 것이다. 이런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종부세를
아예 폐지한다든지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해서 자, 공급 늘릴게요. 이러면 믿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시장에서 과연 정부의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번 대책 처음 나왔지만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집값이 떨어졌나요? 올랐나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확실한 답을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